여러분 이게요. 그 정당 지지율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여러분 완전히 따로 갈 겁니다.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정당 지지율은요, 여러분. 정당 지지율은 비교 평가예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둘 중에 누가 잘하나예요. 누가 잘하나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가 정말 못하면요. 우리가 별로 잘하지 않아도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구조예요. 정당 지지율은.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은 좀 달라요. 대통령 지지율은 국민이요. 잘하냐 못하냐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항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은 항상 정부를 향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불만이 있는데 이거를 해소해줘. 해소했어? 그러면 잠깐 좋아. 그런데 또 다른 불만거리가 생겨.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조율해 나가면서 일을 하면서 일로서 지지율이 나오는 거예요. 비교 평가가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은 절대 평가예요. 대통령 지지율은 절대 평가고 그리고 정당 지지율은 상대 평가죠. 그래서 이 지금 상태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민주당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민주당은요, 여러분, 와, 조금 있다가 제가 민주당 얼마나 이건 도저히 이거는 여러분 이준석 사태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제가 항상 요새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국민의힘 꼬라지 보고 있다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으면 민주당을 보면 제가 웃으면서 잠을 잡니다. 야, 여기가 더 심하다 이러면서 여기가 더 심하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을 놓고 잡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지지율은 그렇게 되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이 정당 지지율하고 대통령 지지율하고 차이가 나면 국민의힘이요. 여러분 또 국민의힘도 이게 싸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우리한테 별 도움 안 되잖아. 그러면서 총선 때 있잖아요. 대통령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총선을 이기던 지던 이기면 지네가 잘나서 이긴 거고 지면 대통령 탓이고 이게 여러분 정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민들도 대통령을 향해서 막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정당은 진짜 뭐 맡겨놓은 것처럼 대통령한테 그러면 당신이 우리한테 오더 내리는 거면 우리가 당신 부하인 척 해주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한테 정말 많은 먹을 것을 주어야 돼. 엄마, 아빠, 아빠, 싸가지 없는 자식처럼 내놔요. 내가 당신 자식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버릇을 잘못 들이면요 있잖아요. 버릇을 잘못 들이면 여당같이 대통령한테 지랄만 같은 곳이 없어. 대통령의 스트레스의 90%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일 수가 있어요. 왜? 싸가지 없는 내 새끼가 밖에서 지랄 같은 불량아보다 있잖아요. 동네 불량아보다 싸가지 없는 내 새끼가 나한테 더 스트레스인 거거든. 저 새끼는 그냥 욕하고 피하면 되는데 이 새끼는 뭐가 그렇게 요구사항. 아빠 왜 겨울이 오고 있잖아요. 패딩 좋은 거 사주세요. 이 새끼가 진짜 대충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정이 너무 올라가고 있어요. 부정이 너무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원인이야 많겠지만 제가 제일 눈에 띄는 거는 그 대언론 관계, 언론하고의 관계가 우호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나불대는 스피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스피커가 다 이 유튜버에 요렇게 쌓여져 있고, 문화, 각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이라든지 대언론 관계라든지 심지어는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우파 유튜버들 세계 말고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곳이 잘 없어요. 지금 이 판때기가. 그러니까 그거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관리해야 되는지 업무 분장도 당인지 대통령실인지 대통령실 어딘지 방 어딘지 그거에 대해서 누가 하지라고 봤을 때 이게 이렇게 서로 다들 약간 좀 너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이거 지금 왜 이래? 라고 하려고 해도 누구를 정확히 조져야지. 지금 업무 분장이 이쪽 홍보 쪽이나 이런 쪽, 대언론 이런 거. 옛날에 이제 춘추관, 이래서 대통령 청와대 춘추관 해가지고 쭉 이렇게 매칭이 돼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보니까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여당을 보고 있으면, 국민의힘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빌드업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냥 얘기들 들어보면 옛날엔 전설적인 게 있었어. 전설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조직들도 있었고. 근데 탄핵을 거치면서 앵간히 조직이 망가졌나 봐. 이제 앵간히 조직이 부서졌나 봐요. 그래서 이게 요번에도 했을 때 이제 제가 뭐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하나가 MB 이진이다 막 제가 그러잖아요. 이명박 때 이진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했다가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야. 윤 대통령이 MB 이진을 좋아서 썼겠냐? 그러니까 야, 일단은 박근혜 사람들은 다 착살이 났고, 착살이 엔드. 윤석열 대통령 본인 스스로 이렇게 야 일로 와 소환했던 사람들이 한둘인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썼었나?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우파의 제대로 된 인재와 대통령실 운영 경험을 가진 사람의 그거를 찾다 보면은 가면 여기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저기 이명박 때 가면이고, 그때 이제 일진들은 나이가 드시고 또 일진들이 지금 너무 잘 나가고 그러니까 그때 이진밖에 없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나 이런 얘기하면 또 혼날래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번선 보면, 야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 있을 때 우파를 되게 세게 봤는데, 그게 이제 어렸을 때 경험이죠. 저는 진짜 어렸을 때 막 난 진짜 최병렬 그때 최병렬 전 장관이 절 기억을 하실지, 학생 때 최병렬 장관을 한번 이렇게 뵀었거든요. 이렇게 무슨 행사 같은 게 있고 뭐, 그래서 이제 그 젊은 학생들하고 이렇게 간담회 비슷하게 했었을 때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야 내가 보수를 싫어하지만 진짜 눈빛 카리스마, 권위, 그 말하는 거에서 실력, 와 보수들 진짜 기죽인다 뭐 이런 거 있었거든. 그때 이제 여의도 연구소죠. 지금은 여의도 연구원인데, 그때 여의도 연구소인데, 그때 이제 선생님들 심부름 가서 뭐 가도 그렇고, 거기 보면은 있잖아요. 지금 제가 민주당 좋아하니까 민주당 쪽도 그렇고 했었잖아요. 제 90년대 기준으로 우파 정당은 와 진짜 딱 사람들이 일하는 자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넥타이 매고 양복 딱 흐트러지지 않게 딱 정장 입고, 그리고 와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있잖아요. 결제가 깔끔했거든. 뭐 시민운동 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뭐 뉴스 정리하라고 이쪽, 제가 또 그때는 좀 자였잖아요. 그래서 막 있는 대로 뭐 문서 정리하고 했더니 알바비를 안 줘. 대학생 알바비를 안 주는 이 개새끼들. 저쪽은, 이 우파 쪽은요 뭐 통계처리고 뭐고 하고 딱 했는데 돈이, 그때부터 마음이 그랬단 말이야. 이쪽은, 우파는 정말 능력 있고 제대로 된 집단이고, 좌파는 사회 반역 세력이다, 약간 걸렁걸렁하고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 좋은 걸 배워야지. 응? 나쁜 걸 배워가지고 말이야. 좌파의 선전선동술은 못 배우고 좌파의 건달스러움만 배운 거야? 어떡하다가 우파가 이렇게 정치 건달들이 넘치는 곳이 됐어?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그거로 우파가 되게 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앵간이들 진짜 정치 건달 소굴에다가 뭔가 포스 있는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 이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게 이명박 박근혜 10년 파퓰리즘 정권이, 우파도 우파 스스로 파퓰리즘 정권이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대중성을 쫓아서, 대선 얘기하는 건 대중성 쫓아야 된다고, 이회창 이후에 당이 맛이 간 거지. 이회창 같은 그런 분위기로는 그런 식으로는 대선 못 이기는 시대가 왔다라고, 김대중 노무현 2번 깨진 다음에 그렇게들 생각을 한 거야.
아무튼 잔소리가 길었는데 지금 이 지지율을 다시 회복을 하려면 빌드업부터 다시 해야 된다. 빌드업부터. 이거 쉽게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쉽게 올라갈 지지율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있잖아요. 구조적으로 우파가 박살난 거를 빨리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재들 찾고 인재들 모시고 지금 상태에서는 진짜 이렇게 낮은 자세로 인재를 찾아서 대한민국 일진들 있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 밖에서 돈 잘 벌고 있는 사람들 국가를 위해서 일 좀 해주십시오라고 돈도 안 주면서 명예를 왕창 줘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모시러 가는 사람이나 당이나 정치인들이나 전부 야, 나라를 위해서 내 자리를 양보해서라도 사람을 모셔와야겠다. 이런 자세를 해야 되는데 다들 자기 자리가 먼저지. 자기 자람이 먼저 자기 꼬봉 심었는, 아니, 지금 사람들보다 자기보다 더 못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부하를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데 그런 식의 자세면 우리가 지지를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니까. 좀 더 낮은 자세로 좀 인재를 와서 특히 은퇴하시는 분들은 별거 없잖아. 앞으로 현역으로 하실 분들이야 자기 꼬봉이 필요하더라고 해도 이제 나이 한 60쯤 먹고 내가 은퇴할 즈음에 정치적으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 지역구를 인재한테 넘겨주고 그 인재를 모시는 자세. 내가 정치를 끝나면서 내가 요 정도밖에 정치를 못했지만 나라의 죄를 지은 것 같아서 이만큼 일할 당신을 모시러 왔어. 당신한테 내가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으나 이거는 내가 뭐 사심 있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오히려 오직 내 마지막 정치 인생의 공적 마인드로 당신을 모시러 왔소이다. 이런 사람 몇 명만 있어도 당이 살지. 아휴, 80, 내가 보기엔 지금 60 넘어가 있는 분들, 뭐, 윤상현 의원도 60 넘었다고 하고, 뭐, 정진석 의원도 60 넘었다고 하고, 다 그런데 이분들도 내가 봤을 땐 80, 90까지 종인할배의 후계자들이야. 다 80, 90까지 하지. 끝이 없을 것 같아. 그냥 보고 있으면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지지율과 관련돼서 뭐 데일리하게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거는 그냥 우파 자체의 구조적 문제다. 이거 쉽게 반전되지도 않을 거고. 반전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사정정국이 시작돼서 피바람이 불기 시작해야 그러면서 이 새끼 죽이고 저 새끼 죽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피해 굶주려 있거든. 사정정국이 시작돼야 이게 지지율이 뒤집히지. 그거 말고는 지지율이 뒤집힐 그냥 구조적인 힘 자체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